창세기.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 중 하나죠. 대부분은 이 이야기를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말 그대로 태초의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고대의 텍스트를 완전히 다른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주의 탄생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존재를 위한 청사진으로 읽어보는 거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만약 창세기가 저 멀리 까마득한 우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 온전한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라면 어떨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핵심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태초의 역사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한 인간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빚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아름다운 은유를 함께 탐험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대의 텍스트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내면을 어떻게 가꾸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창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가이드라는 관점인 거죠. 자, 그럼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테니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 놀라운 해석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원어인 히브리어의 그 힌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창조하다라고 하나의 단어로 번역하곤 하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세 개의 동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걸 보면 창조는 단 한 번에 짠!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인 바라는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단계고요. 두 번째, 야차르는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빚어서 모양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싸는 마침내 그것을 현실에서 작동시키고 완성하는 거죠. 보세요. 창조는 이렇게 신중하고 다층적인 과정이라는 것. 바로 이 점이 개인적 성장의 은유가 되는 핵심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창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바로 인간의 창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의하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형상, 원어로는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의 본질적인 권위와 목적,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반면에 모양, 즉 데무트는 그 목적을 어떤 윤리적인 성품과 태도로 살아낼 것인가, 즉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인 거죠.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 다른 하나는 그 정체성을 살아내는 방식,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는 겁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오해받고 또 논란이 많은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스림일 겁니다. 보통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라는 뜻으로 해석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거예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돌봄의 의미로 말이죠. 원어인 라다가 의미하는 다스림은요, 파괴적인 힘의 행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모든 생명이 가장 자기답게 번성할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주고 보살피는 책임감 있는 돌봄 행위를 뜻해요. 권위 있는 청지기의 섬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정복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세계를 향한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끓는 혼란스러운 본능과 충동을 제어하고 우리의 본래 목적에 맞게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자기 수련의 과정으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은유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는 땅과 하늘, 동물과 식물, 심지어 남성과 여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정신, 즉 우리 내면 의식의 여러 측면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 속 가축은 우리가 잘 다스리는 긍정적인 습관이나 규율을 상징하고요. 반대로 들짐승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본능이나 야성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땅이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 세계, 그 자체인 셈이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세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의식안에 공존하는 두 가지 필수적인 원리에 대한 은유예요. 남성 원리인 자카르는 번개처럼 번뜩이는 직관과 새로운 통찰, 그리고 여성 원리인 네케바는 그 날것의 통찰을 품고 키워내서 깊은 이해와 지혜로 숙성시키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이 둘의 조화로운 파트너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창조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24시간, 그런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존재의 상태가 질적으로 전환되고 성숙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의 리듬, 즉 카이로스적인 단계인 겁니다. 혼돈에서 빛을 발견하는 첫 단계부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심오한 은유를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무엇을 채워놓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양식으로 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씨, 원어로 제라라는 단순히 식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건 그 안에 의미와 가능성을 품고 있어서 또 다른 성장을 낳는 모든 정신적, 영적 자양분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날 우리가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깊이 있는 독서나 의미 있는 대화처럼 우리 안에 성장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 씨 있는 음식입니다. 반면에 목적 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이나 공허한 가십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고갈시키는 씨 없는 음식인 셈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무엇을 먹고 있나요? 이 모든 내면 창조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일곱째 날의 쉼, 샤밧입니다. 이건 단순히 활동을 멈추고 쉬는 휴식이 아니에요. 내 안의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고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충만함과 평화, 그리고 나의 존재 목적과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이라는 우주를 창조해 나가는 리듬과 단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 헤매는 첫째 날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면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여섯째 날에 있을지도 모르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창조 여정에서 과연 몇 번째 날을 지나고 있는가? 창조의 시작은 바라 그 순간 빛이 태어나고 어둠이 물러간 의지로 불러낸 신의 선언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근원 야차르로 형상을 빚어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갔어 숨을 불어넣는 그 손길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네 점층적인 과정 속에 완성으로 가는 길 하나님은 모습을 닮아 아사로운 용하신 이 세상 움직이는 생명의 강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어 창조의 노래를 이어가 바라던 나는 내 기적 야차르는 형상의 비밀 아사로 완성된 이야기 우리 안에 흐르는
창조일이든 점층적인 과정 속에 완성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아사로운 영하신 이 세상 움직이는 생명의 강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어 창조의 노래를 이어가 창세기 빛 속에 서서 내면의 길을 찾아가네 영적 성숙이 여정 위에 하나님의 형상 비추네